안녕하세요. 예란TV 예란입니다. 오늘은 북한인민해방전선 참모장 이웅길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북한인민해방전선. 예. 이게 잘 어려워요. PLF라고 이게 인민해방전선의 앞에다가 평양을 people 이렇게 약칭을 붙여가지고 북한의 인민들을 구원하는. 구원하는. 예.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2010년도쯤 이게 첫 북한에서 탈북한 군인들 위주로 해가지고, 군인 출신들 위주로 해가지고 당시는 좀 인원이 많았었어요. 그때 근데 좀 다 지금 뭐 각자 자기 뭐 하는 일들이 있고 또 가족을 여기 살려야 되기 때문에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가지고 많이 참가는 못하지만 저희 대표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번에도 참전 지원을 했었고. 참전하셨죠? 예. 참전 지원하셨죠? 예, 참전 지원. 그때 몇 명이었죠? 1535명이. 그랬죠. 그러면 나머지 군인들은 지금 아예 뭐 탈퇴하신 건가요? 아니, 탈퇴한 게 아니고 각자 뭐 자기들이 생계를 위한 일을 하다가 만약 일단 우리가 유사시 모여서 우리가 뭐 북으로 가자든 이렇게 진군하자 할 때는 같이 하시는데 지금은 다 같이 생겨요. 그러면 그분들은 당연히 참전 탄원하셨겠네요. 그렇죠. 그렇고요. 그러면 우리 이웅길 참모장도 군인 출신인가요? 네, 저도 군 출신. 북한에서 몇 년? 드라마에 뭐 태양의 후예라고 나왔었는데 거기 잠깐 그 태양의 후예 보셨죠? 봤어요. 네, 거기에서 이게 북한 11폭풍군단이라고 잠깐 나왔었습니다. 거기도 폭풍군단 나왔네. 안정준 상위하고 이렇게 단독으로 싸우는. 거기에요? 예, 그 부대. 그 부대에 있었어요? 예, 그 부대에서도. 특수부대? 네. 테러 부대 아니에요? 그 테러 부대? 예, 테러 암살, 뭐 폭파, 점령 확보 이 위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50년도 전쟁 때, 6.25 전쟁 때 최현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최현이가 이게 그 메가드 상륙작전 하면서 인천 상륙작전 하면서 이게 폐산병들을 모아가지고 남로당 뭐 지리산 까치산 이현상이랑 같이 촉구전선이라고 해가지고 저게 후방 기지를 공수하고 뭐 철교 폭파하고 교량 여기에서 김일성이 쫓아오는 적군을, 그러니까 당시 대한민국 국군을 좀 막았다, 유엔군하고 국군을 좀 최현이가 좀 저지를 했었다 해가지고 그런 부대를 만드는 게 전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고 만든 부대. 몇 명이나 돼요? 인원은 지금 뭐 원래 북한군 자체가 자기 군단장도 자기 부대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를 정도로 이게 비밀로 속하다 나니까 대략 저희 알기로 한 12만부터 뭐 한 5만, 16만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청 많은데요? 네, 저희가 그럼 그 무력이면 전쟁을 거의 할 수 있지 않나요? 저희 부대 오죽하면 김일성도 그랬었고 김정일도 뭐 당시는 5.7권 교도지도국이었는데 교도지도국 하나 가지고 조국통일을 주겠습니다. 왜냐면 이 부대가 전선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단 유사시 그냥 적 후방에 침투해가지고 요인 암살이라는 게 대통령 암살, 그렇죠. 국방장관, 대통령, 뭐 청와대를 점령한 요인들 다 암살하면 그다음에 이게 뭐 전선이 힘을 쓸 수가 없죠. 지휘 체계가 마비가 되는데 그 다음 전선에서 밀고 들어오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냥 전쟁을 자주유지한다. 그렇죠. 거기에 계셨다. 그럼 이번에 우리 이웅길 참모장께서 참전하시겠다고 탄원하신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김정은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앞장에 서야 하고 또 가장 필요한 그런 분들이시네요. 예, 저희 부대 같은 경우도 예전에 김진종 목사님이 박정희 대통령 목 따러 왔었다 하는 그 부대가 저희 초창기 부대였었고 그로 해서 이렇게 특수8군단 뭐 교도지도부 그다음에 뭐 지금은 11폭풍군단 뭐 우리 이렇게 돼가지고. 이웅길 참모장이 여기 대통령 목 따러 온 건 아니었죠?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제 김정은 목 따러 가야죠. 가야죠. 뭐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가, 저희는 어차피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국군 통수권자가 명령만 내려준다면 뭐 갈 텐데 지금 통수권자가 명령을 주는. 우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전쟁도 하지 않는다. 우리는 흡수통일도 하지 않는다. 우리는 뭐 북한하고 북한이 스스로 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북한이 우리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뭐 북한은 돌아올 데가 없어요. 북한은 원래부터 공산주의였어요. 돌아오더라도 어디로 돌아오라는 거지? 아마 그 아름다운 공산주의 사상으로 돌아오라는 얘기, 자기도 공산주의 쪽으로 좋아하니까 그쪽으로 돌아오라는 말씀 같은데, 걔들이 뭐 그렇게 시작을 안 했거냐. 원래 또 뭐 독재를 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갈 수가 없죠. 그러게요. 하여튼간 그러면 우리 이은길 참모장 같으신 분들이 앞장서서 김정은의 목을 따면 간단하게 해결될까요? 물론 어려울 겁니다. 뭐 해결되죠. 일단은 김정은만 없으면 여기와 마찬가지로 지휘체계가, 북한군 자체가, 모든 지휘체계는 여단 뭐 군단장이 있다 해도 군단장의 명령, 소대장의 명령 따르는 게 아니고 최고사령관 명령, 뭐 최고사령관 명령만 어긴다면 군단장을 쏴 죽여도 병사가 쏴 죽여도 뭐 상관없을 정도, 용치용 받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하나만 제거가 된다면 일단은 지휘체계가 무너져가지고 거의 예. 뭐 왜냐면 또 그 김정은 제거되면 밑에 있던 뭐 군부 우두머리들끼리 또 자리 다툼이나 또 싸울 수 권력 이게 또 생겨가지고 왜 위에 자리가 비었으니까 다른 사람을 뭐 얘는 또 김정철을 올린다, 얘는 또 김여정하고 어쩐다 하다 보면 서로의 또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때를 틈타서 또 한국군이 뭐 이렇게 들어가거나 뭐 이런 쪽으로 한다면 충분히 평화유지군이나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 연설에서 6.25 전쟁을 내전이자 국제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북한군에서는 6.25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뭐 미지와 남수원 계류당이 뭐 침략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죠. 북한 뭐 고요한 일요일 새벽 4시 뭐 북한군을 우리 조선인민을 청소한 공학을 침공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내전이라는 건 뭐예요? 내전이라는 말 그대로 그 하나의 국가 안에서 뭐 다른 정파나 뭐 이런 당파, 이런 군 뭐 우두머리들이 따로 이렇게 뭐 쿠데타 같은 경우 일으킨다거나 서로의 뭐 사상과 이념이 틀려서 이렇게 붙는 걸 내전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사상과 이념을 떠나서 일단 북한군의 침략으로부터 시작된 우리가 방어전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뭐 유엔군이 먼저 침략을 한 것도 아니고 북한군이 먼저 침략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전쟁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김일성이가 해방이 되고 나서 경제 성장이 조금 됐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만해져가지고 남한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공산주의로 흡수통일하려고 시작했던 게 6.25 전쟁의 본질이죠.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 국제사회 유엔 무대에 가셔가지고 이상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문제가 좀 있어요. 지금 김정은은 왜 핵을 만드나요?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김정은 정권이 핵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뭐 자기들 선전하기는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뭐 이런 자본주의 열강들이 우리를 감히 침략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북한을 침략할 아무의 뭐 여지 뭐 이유가 없거든요. 전혀 뭐 있어요? 뭐가 있는데 그 금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굳이 침략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아마 저는 처음에는 북한 주민들을 선동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게 핵이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도 오히려 뭐 남한을 흡수통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하는 게 남한을 또 김정은 독재로 흡수통일하기 위한 뭐 미국의 핵무기를 휘두름으로 해서 미국이 자연히 물러가게, 미국은 자기들이 피해를 안 보려고 하면 물러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국과 그러니까 합의를 보고 미군 철수하면 남한을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남한 내에도 뭐 자기들 주사파 일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네요 진짜. 그런데 대한민국에 그 핵을 왜 없애냐고, 통일되면 우리 거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통일이 그렇게 쉽게 안 되겠지만, 북한 자체가 남한 대한민국에 이바지하려고 핵을 만든다는 건 그건 전혀 어불성설이고 말이 안 되는 거고, 차라리 폐기하면 폐기했지 북한이 그 핵을 가지고 이게 뭐 이런 통일을 하지 않거니와, 만약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그 연방제 통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연방제 통일을 하는 즉시
뭐 연방제 통일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그렇죠. 예, 힘들게 된 예멘, 나라들, 예, 예멘. 뭐 베트남 같은 경우 베트남. 어떻게 보면 뭐 연방제 통일이라기보다는 예, 북한 아니 흡수 뭐 통일이죠. 흡수 통일된 거죠. 그냥 공산 베트남에 공산화. 예, 공산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뭐 예전엔 저희보다도 잘 살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은 뭐 엄청 낙후한거가 돼. 그렇죠. 근데 이제 하여튼 대한민국이 아직도 자기들이 하는 공산주의는 뭔가 다를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민족을 자꾸 얘기해요. 그리고 대화, 교류를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가 이정권 들어서가지고 핵을 몇 번 쐈죠? 어느 정도. 아니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선 다음에 5월달부터 핵이 아니고 미사일. 아니 핵이 아니라 미사일을 열 몇 번 쐈죠. 예, 그 정도. 그리고 핵실험했고. 핵실험했고. 네. 그런데 이걸 뭘로 보는 건지 800만 달러를 김정은 정권의 인도주의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래요. 예. 그거를 통일부 앞에서 시위했죠. 예. 그쵸, 오늘 저 시위 참가해가지고 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대한민국 정부는 굳이 저쪽에서 핵도 쏘고 지금 미사일 발사도 하고 내일 지금 또 하겠다고 뭐 레일이나 뭐 또 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나는 돈을 주는지. 물론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북한의 어린이들과 뭐 이렇게 백량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한다고 유니세프 통해서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실제 가면 북한 주민들한테는 전혀 오지 않고, 그렇죠. 뭐 북한 정권을 통해서 시장이나 아니면 해외로 흘러가지고 그 자금이 또 방자금으로 그렇죠. 들어가는 게 뻔할 건데, 그렇죠. 그럼 뭐 90억을 보낸다 해도 뭐 다 팔고 중간 유통 나가지나 때문에 그 김정은 본인한테 뭐 70억 갈 수 있고 80억 그 돈이 그대로 갈 텐데, 왜 김정은한테 그 무기 자금을 굳이 이렇게 해주면서까지 뭐 혹시나는 전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와달라는 이런 뭐 좀 제발 80억 90억 주겠으니까 평창 올림픽 참가해 달라고 자기 이미지 노벨 평화상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닌지. 근데 평창 올림픽에 북한 선수들이 온다고 북한의 인권 상황이 나아지겠거나 전혀 그런 건 없죠. 오히려 김정은이 뭐 위치나 이제 만약 오게 된다면 김정은은 두 가지를 벌게 되죠. 첫째, 돈을 벌게 되고, 둘째가 봐라. 남조선에서는 이렇게 우리 장군님한테 돈까지 바치면서 체육 경기를 참가해 달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멋있게 위상이 더 올라가. 멋있게 간다. 이게 다 우리 장군님 위대한 용도다 하면 이건 뭐 대한민국은 새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나쁜 말로는 X가 돼버리는. 그러게요. 근데 올림픽 북한 위원장이 위원이 전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스포츠 교류 협력을 하자고 했더니, 아니 무슨 정치를 스포츠로 그렇게 하냐고. 그날 너무 딱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정치적인 문제를 무슨 스포츠로 하냐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한국에는 이상한 풍습이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인 문제를 스포츠로 푼다. 말이 안 되죠. 뭐 스포츠 문제를 정치적으로 푸는 거는 말이 그렇죠. 돼요. 하지만 정치적인 문제를 스포츠로 푼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이윤길 참모장님 동료들은 다 제대됐나요? 아니요. 지금은 다 제대됐고, 물론 군관이 되어서 지금 뭐 여기 항공 장교가 되어가지고 그 부대에 그냥 근무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거의 제대가 돼서 지금은 사회에 나와서 뭐 이런 제 나이 그때 27살, 28살에 제대니까 지금쯤 거의 뭐 당 내지 행정기관 간부들로 있고.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현역에 투입이 되나요? 100% 현역에 투입됩니다. 저희는 100% 현역에 투입되면 그냥 일반 병사로 투입되는 게 아니고 거의 뭐 간부, 뭐 중대장 이상 이런 지휘체계 간부로 해가지고 전연에 나가는 거. 북한군도 많이 굶고 어렵다 그러던데 그 부대도 어려워요? 틀립니다. 이게 일반 부대는 군교도 특수부대, 그러니까 570교도 지금 11분군단은 절대 굶기면 안 된다 이래 방침이 있어가지고 뭐 이틀에 한 번씩 닭 한 마리씩 주고 김정일이. 진짜요? 네, 저는 김정일 때 했었는데 그래서 되게 좀 튼튼하시겠네요. 그래서 많이 좀 그나마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학업
상관들하고 하선사들, 병사들하고 뭐 식사질은 좀 차이가 났지만 그래도 일반 부대 병사들에 비해서는 뭐 영양실 쪽 심하게 관리가 이 정도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일반 부대 영양실조는 심한가? 심각하죠. 저희 부대 같은 경우도 보면 저희가 함남도 리원에 있었는데 그쪽에 이렇게 부대가 육해공군이 다 있었습니다. 바다가 있고 또 공항이 있기 때문에 보면 물론 공군 해군도 이거 공급이 좋다고 하지만 영양실조 이렇게 거리에 지나가다니 뭐 보면 이렇게 막 시장에서 보면 막 이렇게 뭐 사 먹고 하는 군인들 보면 되게 마른 군인들, 영양실조 군인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면 그 군인들을 데리고 김정은이가 과연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일반 병사들은 거의 저는 뭐 전쟁을 못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남북 간 전쟁이 일어난다면 100% 이 북한이 승리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왜요? 남한 군인들 1년 6개월 군사복무하고 10년 그때서 더 줄여서 1년 한다 그러더니. 예? 1년으로 줄인다. 아니 그 2년을 지금 총 21개월을 지금 줄여서 18개월로 줄인다고 알고 있거든요. 좀 더 줄인다고. 또 줄인다고요? 네. 그냥 신병훈련인 거지 그냥. 저희가 지금 신병훈련이 1년입니다. 신병훈련 1년 받고 9년 구성만 친구들하고 여기서 1년 군복무한 친구들하고 만약 대결을 한다면 네. 답이 뻔한 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국군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비하는 건 아니지만 물론 너무 훈련을 좁게 해가지고 예. 그러게요.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예, 뭐 거기다 또 정신 상태는 거의 뭐 IS급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는 북한군인데 물론 좀 요게 좀 다른 게 이제 막 저는 항상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막 앞에 삼겹살 구워놓고 막 햄버거 흔들어 놓으면 오다가 다 총 버리고 먹으러 갈 것이다. 북한 군인들이? 네, 전선에 나오는 군인들이 그리고 뭐 후방에다 막 그런 걸 막 던져주면 뭐 많이 소요가 일어나면 좀 어렵다고는 하겠지만 그래도 또 만약 북한군이 뭐 점령지의 모든 것은 다 너희들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한다면 아주 포악하게 그때는 뭐 완전 그러네요. 무섭게 변할까.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이윤길 참모장님 생각에는 남한 군인은 북한 군인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네요. 이유는 너무 훈련을 적게 받는다. 적게 받고 그리고 너무 정신적으로 많이 안보 부대에서 나약하다. 나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들을 만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우스갯소리로 연평도에서 그때 왜 북한에서 포 쐈을 때 애들이 전화했대요. 엄마 포탄이 날아와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울면서 전화했다는 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아이들이 너무 짧게. 그렇죠. 그런데다가 또 요새 뭐 그 군대 나가는 거가 전혀 자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누굽니까? 어제 추천된 그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원장. 그 사람은 양심적 병역 거부라 그래가지고 군대 안 나가는 자들에 대해서 무죄를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군 동성애 합법. 그러니까. 그러면 군대 갔다 오는 애들은 다 양심이 없는 거로 되잖아요. 저는 제 아들도 군대 못 보낼 것 같습니다. 뭐 군 동성애가 만약 그게 합법화가 된다면 군대 안에서의 뭐 동성간 학문 섹스가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아주 범람을 하게 되면 다 에이즈 걸리는 거예요. 에이즈. 상상하기만 해도 막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는 이런 게 다 매구행위지. 뭐 다른 게 매구행위겠어요. 아유, 또 시청자들께서 야, 탈북자 주제에 무슨야 이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지만 탈북자들은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왜냐? 탈북자들에게는 이 대한민국을 늦게나마 봐서 살아보니 정말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우리 이윤길 참모장님 지금 하시는 일은 뭐세요? 저는 재무설계사, 파이낸스 컨설턴트라고 일단 뭐 보험, 뭐 펀드, 주식 이쪽. 진짜요? 네. 자본주의 최첨단을 달리고 계시네요. 어렵지 않아요?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뭐 북한에서 이렇게 일자리가 없어 뭐 일을 못한다기보다 북한 모든 사회가 공무원 아닙니까? 여기 지금 뭐 공무원 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회 공무원, 의사도 공무원, 뭐 교사도 공무원 하니까 그런 공무원 사회에서 이래도 배급을 안 주고 먹고 살기가 힘든
나라였는데 여기 오니까 뭐 솔직히 뭐 노가다 하루 나가도 내가 한 달 먹을 쌀을 살 수 있는 곳. 그렇죠. 예, 예. 이게 뭐 정말 행복한 나라에서 예.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긍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꽤 그 할 재무 만한 설계라는 것은 보험을 예, 뭐 보험뿐 아니고 한 가정에 만약 박사님 가정이시다면 채무는 얼마 있고 이걸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가지고 그에 대한 뭐 처방을 해주는 의사라고 가정 재무 주치 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이프 플랜. 예, 라이프 플랜이라고 뭐 부동산을 얼마 가지고 계시고 뭐 되게 그런데 뭐 근데 돈보다 빚을 많이 지는 분들이 많죠. 아니 근데 예. 사람들이 재산은 바뀌어요? 그 사람들이 그 선입견에 예. 탈북자는 뭐 재산 관리를 할 줄 아나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저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을 지금 하고 있는데 또 나름 이제 오래 있었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전화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돈을 맡기는 건 아니죠. 직접 통장을 맡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한 뭐 플랜을 짜주는 거지 제가 뭐 돈을 저한테 맡기세요가 아니고 이런 플랜이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으시고 단기, 중기, 장기로 이렇게 나눠서 예,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용길 사무장이 하시는 일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특히 탈북자들은 이 재산 관리에 대한 개념이 없기 개념이 때문에 너무, 예. 이 3만 명은 정말 책임지셔야 되겠죠. 그렇죠. 예. 제가 좀 물론 남한 대한민국 국민 고객분들도 남한 분들도 계시지만 네, 북한 친구들이 많은 게 고객이 북한 사람들이 필요하죠. 더 필요한 거.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치료받을 수 있고 돈으로 뭐 떼우면 되는데 돈 없는 사람들이 걱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렇죠. 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뭐 작은 실손보험부터 시작을 해서 예, 그러네. 뭐 진짜 중요한 예, 일 거기는 하시네요.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북한에서 있을 때부터 그시그시 먹는다는 일명 그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뭐 내일 위해서 떼대기 한다. 예, 떼대기. 내일 아침 것만 끼니만 생각하자 이런 게 있으니까 그 사상이 여기 와서도 돈 좀 생기면 아이야 오늘 다 때려 먹자 하고 먹고 또 다음 그래요? 생각 이런 게 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저축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부터 보니까 아 이게 자꾸 뭘 쓰고 나머지 저축을 하려 하면 꼭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바로 말씀을 드립니다. 월급이 150만 원 되면 10만 원을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고 바로 통장에서 빠져나가게끔 저축을 하시라고. 그렇죠. 매달 10년, 100만 원씩 예. 해도 10년이면 꽤 되죠. 매달 100만 원씩이면 더 많은 거고 매달 100만 원까지 못 하더라도 아니 매달 10만 원씩 10만 원이라도 예, 네. 뭐 1년이면 뭐 12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 예, 그것도 이자가 붙으니까. 이자 좀 붙으면 예. 예. 우리 진짜 그렇겠네요. 널리 알리셔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경우에 이번에 유엔 총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을 제거하는 작전에 들어가시게 되면 우리 이은길 참모장님을 비롯한 북한 출신 군인 출신들은 앞장서서 무조건 북한으로 무조건 들어가잖아요. 용병 투입하면 물론 저희가 뭐 훈련상으로는 용병들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지형 지물부터 시작해서 북한 주민들과의 교류 협력 이런 거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용병 투입이 되게 어려운 나라거든요. 뭐 폐쇄돼 있고 그렇죠. 정보가 없고 소통이 그렇죠.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대신 근데 그걸 어떻게 보면 잘 이용을 하면 소통이 안 된다는 건 신고 체계가 그만큼 늦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전화할 데가 없고 맞아요. 예, 그렇다고 전화로 112, 119 이렇게 하는 게 그런 없기 것도 때문에 좀 느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같은 북한 사람끼리 만나면 뭐 돈 좀 주면 그냥 통과시키고 초소 통과시키고 솔직히 평양 뭐 물론 중앙당 청사까지는 아니지만 평양 시내 들어가는 건 돈 한 한국 돈은 한 100만 원만 있으면 평양 시내는 자유롭게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초소에다 지금이라도 가실 수 있겠네요. 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용병들 같이 길을 내가 트고 들어가면서 하나씩 죽이고 들어가서 맞아요. 용병들 들어가면 새로운 영화 하나 찍어야 되겠네요. 중앙당까지 순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태양의 후예보다 훨씬 재미있는. 훨씬 더 재밌는 네, 실전 아닙니까? 실화가 되는 거고. 오늘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으니까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자주 나오셔서 네, 알겠습니다. 폭풍군단 예. 폭풍군단 이야기를 예. 좀 재미있게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북한 인민해방전선 참모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재무설계사로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 플랜을 관리해 주신 우리 이용길 선생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